여러분, 혹시 집안에 시계가 몇 개나 있으신가요? 거실에 하나, 주방에 하나, 침실에도 하나. 아마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러 개의 시계를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시계들의 위치가 여러분의 재물운과 금전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풍수지리 관점에서 시계의 위치가 어떻게 우리의 재물운과 금전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계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시계 하나로 재물운을 더욱 높이는 비법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금전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재물운을 받아가십시오. 먼저 우리 조상들은 집안의 모든 물건에는 기운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물건으로 그 기운이 매우 강하다고 여겨졌지요. 시계의 초침, 분침, 시침이 계속해서 움직이며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시계의 움직임이 집안의 기운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계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며 올바른 위치에 두면 재물운을 높이고 잘못된 위치에 두면 오히려 금전운을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시계의 올바른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현관에서 바라보았을 때 집안의 동남쪽은 재물을 관장하는 방향입니다. 동남쪽은 목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목은 돈을 의미하는 금을 생성하는 오행의 원리에 따라 재물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의 동남쪽에 시계를 두면 재물이 들어오는 기운을 북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계는 반드시 제대로 작동하고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 멈춰 있거나 시간이 맞지 않는 시계는 오히려 재물운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남쪽에 시계를 둘 때는 항상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거실은 집안에서 가장 활동적인 공간이며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중심 공간입니다. 거실의 북쪽 벽면에 시계를 걸면 가정의 재물운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북쪽은 물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물은 돈이 들어오는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곳에 시계를 두면 돈의 흐름이 원활해져 경제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거실에 시계를 둘 때는 가능하면 둥근 형태의 시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둥근 모양은 금전운과 재물운을 상징하는 동전의 형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금전적 풍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주방은 음식을 만들고 저장하는 곳으로 풍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주방의 동쪽 벽면에 시계를 두면 재물이 들어오는 기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이곳에 시계를 두면 가정의 재정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주방에 시계를 둘 때는 되도록 나무 소재의 시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는 성장과 번영을 상징하기 때문에 재물운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서재나 공부방은 지식과 지혜, 그리고 경력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곳의 서쪽 벽면에 시계를 두면 사업운과 직장운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서쪽은 금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사업과 돈을 상징합니다. 이곳에 시계를 두면 직장에서의 성공과 승진, 사업에서의 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재에 시계를 둘 때는 금속 소재의 시계가 좋습니다. 금속은 견고함과 안정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과 경제적 성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섯째, 침실은 휴식과 재충전의 공간입니다. 침실의 남쪽 벽면에 시계를 두면
금전운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남쪽은 불의 기운이 강한 곳으로 열정과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곳에 시계를 두면 돈을 벌기 위한 열정과 에너지가 충전되어 재물운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침실에 둘 때는 시계 소리가 너무 크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계 소리가 크면 수면을 방해하고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제 시계를 절대 두지 말아야 할 위치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화장실에는 시계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실은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는 곳이므로 이곳에 시계를 두면 재물도 함께 빠져나간다고 여겨집니다. 둘째, 침대 머리맡에 시계를 두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침대 머리맡은 휴식과 회복의 공간인데 이곳에 시계를 두면 시간에 쫓기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휴식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계의 틱톡 소리가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부엌의 가스레인지나 싱크대 근처에 시계를 두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물과 불은 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재물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물운을 더욱 상승시키기 위한 시계 선택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계의 크기는 공간의 크기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큰 시계는 공간을 압박하고 너무 작은 시계는 기운을 제대로 발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공간의 크기에 적절한 시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시계의 모양은 둥근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둥근 모양은 동전을 상징하므로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시계의 숫자는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숫자가 없거나 일부만 표시된 시계는 불완전함을 의미하므로 재물운에도 불완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넷째, 시계의 색상은 금색이나 은색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색상은 부와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에 재물운 상승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시계는 항상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 멈춰 있거나 시간이 맞지 않는 시계는 재물의 흐름도 멈추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시계와 관련된 몇 가지 풍수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이사를 할 때 새 집에 먼저 시계를 가져가서 걸어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집안의 운도 계속해서 좋게 흐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 선물로 시계를 주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시계라는 단어가 종말 또는 끝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문화적 차이가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낡은 시계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낡은 시계는 정체된 에너지를 품고 있어 재물의 흐름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멈춰 있는 시계는 반드시 수리하거나 버려야 합니다. 또한 집안의 시계가 너무 많아도 좋지 않습니다. 시계마다 다른 시간을 가리키게 되면 집안의 기운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곳에만 적절하게 시계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시계와 관련된 재물운 상승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달 첫날에는 모든 시계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 동안의 재물운이 원활하게 흐른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매월 초하루의 집안 정리와 함께 시계 시간도 맞추었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춰 시계를 정확히 조정하면 그 달의 재물이 해처럼 밝게 빛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음력 1월 1일, 즉 설날의 모든 시계의 시간을 정확히 맞추면 1년 내내 재물운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때는 집안의 모든 시계를 손으로 직접 만지며 정성껏 시간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계를 만지면서 올해는 재물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계의 배터리가 다 되어갈 때는 바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어 시계가 느리게 가거나 멈추게 되면 재물의 흐름도 느려지거나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력 보름날에 시계 배터리를 교체하면 재물운이 보름달처럼 차오른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둘째, 시계를 선물 받았을 때는 작은 금액의 돈을 함께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시계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기운을 막고 오히려 재물이 들어오는 기운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우리말에서 시계는 시간이 계속된다는 의미이지만 일부 방언에서는 시간이 다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시계를 선물로 받으면 그것이 관계의 끝이나 시간이 다 됨을 의미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미를 상쇄하기 위해 시계를 선물 받았을 때는 동전 몇 개나 작은 지폐를 돌려주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이때 돌려주는 돈의 액수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주로 100원이나 1000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돌려줄 때는 이 돈으로 시계를 샀다고 생각할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물이 아닌 매매 형태가 되어 부정적인 의미가 사라지고 오히려 시계가 재물을 가져다 주는 좋은 물건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또한 선물 받은 시계는 바로 사용하지 말고 하루 정도 창가에 두어 햇빛을 받게 한 후 사용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는 시계에 깃든 기운을 정화하고 새로운 주인에게 맞는 기운을 입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계를 구입할 때는 가능하면 양력 1일이나 음력 1일에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므로 재물운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좋은 날입니다. 풍수에서는 날짜와 시간이 가진 기운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1일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날이므로 이날 구입한 시계는 재물의 시작을 알리는 좋은 도구가 된다고 합니다. 양력 1일은 서양의 달력에 따른 시작이고 음력 1일은 동양의 달력에 따른 시작입니다. 둘 다 좋은 날이니 편한 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1일에 시계를 구입하기 어렵다면 음력으로 3일, 8일, 13일, 23일, 28일도 좋은 날입니다. 이 날짜들은 재물이 들어오는 길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음력 7일, 17일, 27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날짜들은 재물이 나가는 흉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구입할 때는 가격을 깎지 않고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 그대로 지불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는 시계의 기운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이며 이렇게 하면 시계가 가져다 주는 재물운도 온전히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시계를 구입한 후에는 바로 사용하지 말고 집에 와서 향을 피우고 시계에 3번 절하면서 재물과 행운을 가져다 주세요라고 기원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시계가 좋은 기운을 가득 담아 재물운을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넷째, 시계를 걸 때는 시계 뒤에 빨간색 천이나 종이를 함께 붙이면 재물운이 더욱 상승한다고 합니다. 빨간색은 행운과 재물을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빨간색이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빨간색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활력과 에너지, 그리고 재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계 뒤에 빨간 천이나 종이를 붙이면 시계의 기운이 빨간색의 강한 에너지와 결합하여 재물운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빨간 천이나 종이는 새 것이어야 하며 가능하면 자연 염색된 것이 좋습니다.
천의 크기는 시계보다 약간 작게 하여 시계 뒤에 완전히 가려지도록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빨간 천이나 종이를 붙일 때는 음력 초하루나 보름날에 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빨간 천이나 종이에 금색 잉크로 재물이나 부라는 글자를 쓰거나 금색 동전 모양을 그려 넣으면 재물운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금색은 부와 풍요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걸 때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시계의 12시 방향이 천장을 향하도록 걸면 재물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의미가 있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계를 걸 때는 양손으로 정성껏 걸어야 하며 이때 이 시계가 우리 집에 재물과 행운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기원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계의 위치와 선택,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이런 풍수적 요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니 한 번쯤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시계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재물운을 상승시키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계의 위치가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운과 재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